네, 석사 할 때 박사 안 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박사 수료한 김민우라고 하고요. 주제는 지금 고려서 분과로 있는데 주제는 원래 석사 논문은 이재현의 어떤 정치 사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재 이재현. 그렇습니다. 역시. 이재현의 정치 사상 위주로 좀 썼는데 뭐 여러 가지 능력 부족과 혹은 관심사 변경으로 지금은 뭐 흔히 다 알고 있는 과거 제도를 좀 중심으로 박사 연구를 준비하고 또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몇 기세요? 지금 수료하신 건가요? 수료하고 기수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연구 등록도 끝난 상태? 아니요, 연구 등록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근대사 박사 이제 1기를 마쳤고요. 김슬기라고 합니다. 석사 논문은 1차 세계대전 시기 러시아 한인 사회의 정치 동향으로 썼고요. 지금 박사에서도 계속 1910년대 이제 러시아 한인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중국사, 저는 시대적으로는 중국 고대사와 중세사의 경계에 있는 후한이라는 원조를 주로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대진입니다. 저는 석사학위 논문은 후한 왕조의 홍태우 수렴청정에 관해서 작성을 했었고요. 최근에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를 다룬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서인 후한서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갔죠. 석사 논문이 올라갔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올 초에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이제 1학기 박사 1기 마치고 지금 한국 현대사 전공하고 있는 이지원입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1950년대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1950년대에서 한 60년대 초반까지 시기에 걸쳐서 초등 의무교육에 대해서 다뤘고, 논문 제목은 교육세법의 시행과 초등 의무교육의 불절이라는 제목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석사에 들어올 때가 좀 더 고민이 많았고요. 석사를 졸업할 때 박사까지 이런 걸 이렇게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의 입학 자체가 고민이었지, 입학한 순간부터는 그래도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고민 외에 이 진학에 대한 고민은 좀 없는 편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거.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대학원 입학하는 순간부터 난 박사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입학을 하고자 하냐 안 하고자 하냐의 어떤 고민보다도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냥 꾸역꾸역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슬기쌤. 네, 저는 사실 석사 할 때 박사 안 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오게 되었네요. 저는 원래는 이제 석사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제 학사 졸업하고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재외동포 관련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재외동포 분들이랑 이제 많이 만나면서 이분들의 역사를 조금 더 알고 싶다고 해서 전 러시아 한인사에 관심이 있어서 석사에 왔고, 처음에는 석사를 마치고 다시 이제 그런 관련 일을 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왔으니까 계속 이제 월급 받던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대학원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논문을 쓰면서 좀 이거를 내가 더 석사 논문에서 쓰지 못한 이야기를 좀 더 계속 써보고 싶다,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박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석사 논문 쓸 때쯤에 그 뽕맛을 느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사실 슬기쌤 같은 경우는 이력이 좀 독특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언급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학부를 정말 다른 나라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희
학부가 한국이 아니기도 한데 학부 전공 자체가 이제 역사학이 아니어서 굉장히 좀 사학과 안에서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그런데 저는 학부 때는 이제 러시아에서 국제정치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지금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들의 근원이 어딘가에 대한 수업을 많이 들렀었고 이제 그러한 베이스 위에서 특히 재외동포 문제도 이제 국제적인 뭐 현안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어떤 뭐 문제와 관련이 많아서 이제 그런 관련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역사학이랑 그렇게 또 동떨어진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겠다고 학교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제가 역사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학부에 있는 수업을 전 석사 과정을 하면서 많이 들었었어요. 선수 수강으로. 그래서 타과 학생들도 박사는 안 되지만 박사는 이제 석사와 전공이 같아야 올 수 있는데 석사의 경우는 학사와 전공이 달라도 석사 수업을 들으면서 학사 수업으로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시는데 전공의 뭐 차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하면서 이제 후한왕조 홍태우 수렴청정에 관련된 주제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원래는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여전히 있고 사실은 그 주제를 좀 더 현시대적으로 시대폭을 넓혀서 발전시켜 볼까라는 구상으로 애당초에는 진학을 했었는데 너무 정치사적인 부분에만 주제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후한 시대 전체를 조망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고 오히려 폭을 넓혀서 시대를 넓힌다면 그것이 어떤 연구사적 의의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시대폭을 오히려 좁혀서 후한서라는 텍스트 자체의 성립 전후 과정을 봄으로써 이제 후한 왕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박사 과정에 진학해서 지금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지쌤한테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사실 중국사가 일반적으로 저희 뭐 분과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되게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뢰가 안 되지만 그 석사 논문 신뢰가 안 된다면 석사 논문을 쓰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그리고 일단 석사 논문 작성해서 내는 데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토탈 기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거 제외하고 석사 과정 학기 수업 다니면서 그리고 논문 작성하는 시간 합쳐서 총 5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박사는 더 길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그건 분과 막론하고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약간 그런 거라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박사로 넘어오는데 좀 저어되는 요소가 아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진짜 방금 뭐 분과 막론하고라고 하셨는데 정말 10년에 걸쳐서 박사학위 논문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일단 거기까지는 최대한 안 가도록 좀 단축을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고요. 근데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에 사실 저희 쪽이 학위가 없으면 뭐 출강해서 강의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제 감수하고 온 것이지요. 예. 저는 사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민우쌤이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왜냐면 저도 되게 비슷해서 그 오게 될 때까지 과정이 오히려 학부에서 대학원을 갈 때 되게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는 길이 있는데 둘 중에서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가는 게 나한테 잘 맞을까? 굉장히 공부가 아무리 학부 전공이 사학과를 해서 재밌었다고 하더라도 대학원 공부는 되게 다른 차원의 공부라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 이러면서 사실 그런 어떤 약간 걱정 이런 걸 좀 안고 석사 과정에 저는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들어오면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고 있는데 한국 현대사를 예를 들어 1950년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50년대를 본 게 사실 역사학만이 아니라 뭐 사회학에서도 볼 수 있고 정치학에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 뭐 문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학문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거든요. 특히 사회학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이론이나 어떤 방법론, 틀 같은 거를 확고하게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좀 적용시킬까 이런 거를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역사학은 되게 같은 어떤 시대를 옛날을 본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여도 저는 되게 그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료에 굉장히 밀착을 해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맥락을 파악해내는 거, 그리고 그게 약간 우리 현재의 관점이나 어떤 방법론으로는 심지어 잘 읽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찾아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역사학의 어떤 다른 분과 같은 시대를 보더라도 다른 어떤 분과랑은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성향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굉장히 좀 그 시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감이 돼서 되게 역사 공부하는 게 학부 때도 재밌었는데 석사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더 힘들지만 또 힘든 만큼 많이 재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사 과정은 오히려 약간 고민 없이 그냥 오히려 뭐 어떻게 좀 생계를 이어갈까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학부가 그래도 공부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강해서 그냥 특별히 어떤 학부 때에서 석사 올라올 때처럼 고민하진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석사학위 논문 쓰고 박사도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해서 왔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예. 네. 쉽진 않은데요. 뭐라도 된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어서 그런 얘기가 쉽진 않은데 두 가지가 되게 생각을 했었어요. 질문지를 갖고 첫 번째는 아까 지한 씨도 그렇고 저희도 다 그런 어떤 일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흥미를 느껴야 된다. 공부라는 어떤 행위나 저희가 흔히 박사할 때 공부나 혹은 연구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부르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흥미나 공부가 물론 늘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이라도 저는 가끔 재밌다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흥미가 느껴야 그래야 쉬는 시간에 뭐 새로 나온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걸 찾아볼 어떤 마음도 나오는 거고 또 이걸 읽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직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연구라는 일이 재밌는 건 직업으로 하면 누구나 다 하듯이 힘들다고 하는데 언제나 늘 즐거울 수 없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이 즐거움 때문에 내가 했지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래서 어떤 흥미를 느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건 제가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부분인데 많은 일을 복합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생계를 잇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능력이나 자원의 어떤 총량을 잘 분배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어떤 연구자의 어떤 기반인 것 같아요. 그다 연습을 해가는 과정인데 저는 그래서 그 석사 때는 되게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있는데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불평도 하고 투덜투덜거리기도 하고 왜 나만 바쁜 것 같지 이랬는데 한 몇 년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다 바쁘구나 사람은 나만 이렇게 불평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정된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을 흥미를 가지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어야만 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훌륭한 어떤 연구자가 되는 자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금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집요한 면모가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특히나 이제 글을 쓸 때 뭐 상상으로 쓸 수 없잖아요, 역사를. 그러면은 제가 쓰고자 하는 그 시대의 그 이야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이 자료가 검색 한 번, 두 번 클릭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찾기 위해서 저희는 뭐 국사편찬위원회 뭐 직접 가기도 하고 심지어 해외까지 가서 저는 이제 러시아 한인사를 하니까 현지에 가서 현지에 있는 이제 아카이브 이제 국가기록원 같은 곳에 가서 막 뒤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그거를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원하는 봐야 되는 자료를 계속 찾고 또 찾는 그런 집요함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얘가 이 질문을 보고 사실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바꿔서 이해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되게 존경할 만한 저 사람은 굉장히 귀감이 되는 어떤 연구자다라고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뭐 교수님이 됐든 동료 어떤 선후배가 됐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누가 있을까 하면 나름대로 떠올리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있고. 근데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이 뭐고 왜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약간 되게 좋은 배울 점이 많은 어떤 연구자라고 생각을 할까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제가 떠올리는 그런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좀 뭔가 배우려는 자세, 겸손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대학원에 와서는 되게 좀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작업을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선행 연구가 쌓아놓은 어떤 틈새를 파고들어서 내가 할 얘기를 찾아야 하니까 어쨌든 발제문을 쓰면 내가 뭔가 논의점이든 의문점이든 이런 거 막 던져야 될 것 같고 그 압박감 때문에 가끔씩은 제 스스로 이건 너무 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쉬운 비판? 이걸 안 썼다, 이걸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근데 물론 그런 비판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그런 거에 쫓기다 보면은 오히려 제가 막 진짜 이 연구에서 하려고 했던 건 뭘까라든지 아니면 이 연구자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약간 이런 걸 생각할 기회들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오히려 차라리 생각하고 좀 배우려고 어떤 자세를 하는 게 그래서 겸손하게 그냥 사실 비판을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 연구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이런 미덕이 있고 저건 뭐 이런 의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또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있으면 좋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느끼는 게 석사편하고 좀 다르게 좀 진중함이랄까 학문에 대한 그죠? 네, 차분해요. 차분하고 사람들이.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뭔가 의욕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석사편 얘기하면서 저는 그때도 얘기했던 게 이 척척 석사라는 말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대체? 알고는 들어보기는 많이 듣기는 많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걸로. 박사의 입장으로서 척척 석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척척 석사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박사 학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넓게 보면 저희도 척척 석사의 범주에 있는 게 아닌가. 졸업 논문을 쓰지 못한 다 석사 학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척척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쉽진 않죠. 어떻게든 빠져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그림은 석사가 무슨 척척이냐 박사였는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박사 수료 해봤자 뭐 그냥 박사 못 땄으니까 석사나 다 석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석사분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척척 석사라는 말도 달 수가 없다. 왜냐면 석사를 아직 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척척 석사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네. 그렇죠. 그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척척 석사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네, 아직은 저는 박사 과정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척척이라는 말을 그게 포인트군요. 네, 그게 포인트죠.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많은 걸 알고 있다 이런 느낌. 좌충우돌하고 맨날 부족함만 느끼는 석사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